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대단원 2단원 태양계와 지구 단원 중에서 그 첫 번째 소단원인 태양계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태양계의 형성 과정을 보려면 태양계의 기원을 다룬 가설들을 먼저 만나셔야 되는데 태양계의 기원을 다룬 가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배울 요 가설은 원시 태양계 성운이 회전과 수축을 하면서 지금의 태양계 안에 있는 천체들이 만들어졌다 라는 미행성 충돌설이라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이 가장 유력한 가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미행성 충돌설을 이용을 해서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태양계의 성운이 만들어져요. 대략 50억 년 전에 일생을 마친 별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폭발을 막 일으키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로 또 이제 흩어져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겠죠. 그 흩어진 물질들이 다시 모여서 성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간 물질이니까 이 성간 물질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앞단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별의 탄생에서 했던 거예요. 자, 일반적인 별이 태어날 때 성간 물질은 수소와 헬륨, 우주먼지, 티끌들이 있는 거고 요 태양계의 성운은 앞에 초신성 폭발에 의한 성간 물질이기 때문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도 성간 물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요 성간 물질에 흩어져 있던 애들이 다시 모여서 성운을 만드는데 그 성운을 우리가 태양계 성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태양계 성운에서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물질들은 목성 영행성 나중에 뒷부분에 나올 텐데 그 애들로 이루어질 거고 탄소, 질소, 산소, 철같이 무거운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애들은 지구형 행성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인 태양계 성운들이 이제 막 회전과 수축을 하게 되겠죠. 뱅글뱅글 회전을 하게 되면 얘가 중력에 의해서 회전을 하면 이 물질들의 중력에 의해서 중심부 쪽으로 수축을 하면서 회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중심부의 성운은 수축을 해서 볼록 튀어나와 있죠. 자, 일단 중심부로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원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운이 원반 모양으로 형태를 만들기 시작하고 요 원반 형태의 성운이 수축을 하게 되면 요 가운데에 론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원시 태양과 주변으로 요런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집니다. 요게 미행성체가 되겠죠? 얘가 원시 태양이고 미행성체가 만들어집니다. 이후에 이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해서 더 커지면서 원시 행성이 되게 됩니다. 밑에 내용들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그림에 대한 설명들 보도록 할게요. 중간까지 했고, 자, 성운의 회전과 수축에 의해서 이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는 과정 볼게요. 중심부의 성운이 수축을 하면서 원시 태양을 만들고 주변에 가스와 원지로 된 원반이 원시 태양 주변에서 이제 형성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원반에 있던 이 작은 입자들이 충돌에 의해서 점점 큰 덩어리로 뭉쳐져서 미행성체를 만들게 될 거고 미행성체가 충돌에 의해서 더 커지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그지? 원시 행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시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중심부의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3000켈빈 이상 올라가게 되면 앞에서 했던 거 뭐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지?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태양이 만들어지게 되고 원시 행성들은 주변의 다른 미행성체나 가스 같은 것들을 끌어당겨서 행성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요렇게 만들어진 태양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에너지 중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는 태양이 방출한 에너지의 극히 일부만 지구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극히 일부도 지구의 위도에 따라서 입사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입사량 차이로 인해서 지구의 대기나 해수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 에너지가 바로 물의 순환 그리고 대기의 순환으로 인한 기상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에너지들이 다른 역학적 에너지들로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 뭐 일부는 광합성 작용으로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태양 에너지를 직접 지불판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권, 수권, 직권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뭐다? 그쵸. 태양 에너지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행성의 형성 과정을 볼 건데요. 자, 행성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지구형 행성들은 이게 태양이에요. 여기가 태양이고요. 태양에서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지구형 행성이에요. 여기까지가 지구형 행성이고 이 다음부터 목성형 행성이에요. 지구형 행성은 태양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거운 물질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무거운 애들은 상대적으로 수소 헬륨에 비해서는 양이 적죠. 적은 양만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커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반지름의 질량이 크기가 쬐꼬만한 그런 행성이 된 거고 목성형 행성들은 얘가 회전을 하잖아. 무거운 물질들은 멀리까지 못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수소나 헬륨 같이 가벼운 물질들이 먼 곳까지 가서 뭉쳐져서 만든 행성이 바로 이 목성형 행성들이에요. 그리고 얘들은 태양계 성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양이 존재하니까 크기가 커지는 거죠. 크게 성장을 하는 행성들이에요. 그래서 반지름의 질량이 커요. 그래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여러 가지 일양들을 비교를 해보면 반지름 사이즈는 누가 더 작다고 그랬죠? 그지? 지구형이 작고 목성형은 크다고 그랬고 질량도 사이즈가 무거운 애들로 돼 있으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지구형은 질량도 작아요. 목성형은 아무리 사이즈가 커도 수소헬륨은 너무 가볍잖아요. 근데 앞에 뭐라고 그랬지? 온도가 낮다고 그랬어. 얘들이 드라이아이스 형태, 얼어있는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질량이 무거워요. 질량이 지구형보다 크다. 그리고 평균 밀도는 무거운 물질일수록 밀도가 크니까 얘가 크고 목성형이 작아요. 자전 주기는 한 바퀴씩 도는 거죠. 자전 주기는 지구형이 길고요. 목성형은 짧아요. 편평도는 뭐야? 납작한 정도예요. 그래서 누가 더 납작하냐? 그림 다시 볼까요? 다 동그래 보이지만 지구형이 편평도가 작습니다. 얘가 더 타원형에 가깝다 라고 보시면 되고 고리 요 끝에 달린 요런 고리들을 말하는데 요런 고리는 지구형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성형에만 있고요. 위성수 그 옆에 달린 작은 애들인데 얘에 비해서는 목성형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거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행성 대기의 형성 진화인데 자, 행성의 탈출 속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어떤 물체가 그 행성이 가진 중력을 벗어나서 무한히 날아갈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속도를 우리가 탈출 속도라고 부르는데, 그 탈출 속도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행성의 질량에는 비례하고 반지름에는 반비례하죠. 질량이 크고 반지름이 작을수록 탈출 속도는 어떻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탈출 속도는 반면 요거는 보세요. 여기 라지 m은 행성의 질량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탈출 속도는 그 물체의 질량이랑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물체의 질량이나 행성 표면의 온도와는 무관해요. 관계가 없다. 오로지 뭐에 관계가 있다? 행성의 질량과 행성의 반지름에만 관련이 있다. 그리고 행성의 탈출 속도가 크면 클수록 물체가 행성을 탈출하기 쉽다, 어렵다? 자, 요거 국어적인 문제예요. 탈출 속도가 클수록 행성을 탈출하기는 그렇죠. 어렵다. 요 말 뜻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탈출 속도를 비교를 해봅시다.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비교해보면 지구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에 비해서 반지름은 작고 질량도 작죠. 그러니까 반지름분의 질량, 요 반지름분의 질량, 요 값이 작음으로 탈출 속도는 어때요? 그치? 작다. 탈출 속도가 작으면 물체가 행성을 탈출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아래 표에 행성들의 탈출 속도를 적어놨습니다. 탈출 속도가 작다는 얘기는 물체가 행성을 탈출하기 쉽다는 얘기고, 실제로 지구형 행성들은 4.3, 10.4, 5.0 이렇게 숫자가 작은 반면에 목성형은 60, 36, 24 어마어마하게 크죠. 탈출 속도는 지구형 행성보다 목성형 행성이 훨씬 크다. 특히 지구는 대략 한 11.2 정도 된다. 라는 거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정도 된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행성 중에서 목성의 탈출 속도가 가장 어때요? 60으로 가장 크고 수성의 탈출 속도가 가장 작다 하는 거 표 보고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탈출 속도가 작은 행성일수록 기체가 행성을 쉽게 탈출해 버리니까 대기에 무언가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대기를 갖기가 어렵다. 기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탈출 속도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달, 수성, 금성 이런 애들이 대기를 갖기가 어렵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탈출 속도가 작은 지구형 행성은 대기를 갖기 어려운 반면에 탈출 속도가 큰 목성형은 그래서 대기를 갖기가 쉽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랑의 관계를 보실 텐데요. 분자량이 작을수록 기체 운동 속도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죠? 빠르죠?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이산화탄소, 산소 얘네들보다는 운동 속도가 당연히 빠르고, 자, 행성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운동은 어떻습니까? 그죠? 온도가 높아도 빨라지죠? 그래서 태양과 가까운 행성일수록 기체 운동 속도가 빠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운동 속도랑 행성의 대기를 비교해 보려고 이 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체 운동 속도랑 행성의 탈출 속도를 서로 비교를 하면 기체 속도가 훨씬 더 작고요. 기체 분자는 행성의 대기 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체 운동 속도가 행성의 탈출 속도보다 작아야지만 대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기체 운동 속도가 탈출 속도보다 같거나 커버리면은 대기 성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